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56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6편입니다. 그리고 ESP32 6편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ESP32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ESP32 보드입니다. 어제 555편에서 MQTT가 뭔지, 그리고 MQTT를 어떻게 ESP32에 쓸 수 있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거를 가지고 556편을 오늘 처음 검색해가지고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상편 하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555편 상편을 먼저 보셔야 오늘 하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ESP32가 MQTT로 잘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외부에서 얘를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에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555편에서는 얘가 MQTT로 동작을 하고 얘를 제어할 만한 딱히 다른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MQT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누군가가 포인트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만든 어떤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아서 어제 실습하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ESP32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지금 우리 수준에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대부분 윈도우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C# 윈폼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리눅스 베이스에서 노드레드로 구현할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지금 컴퓨터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드레드를 윈도우에 셋업을 해가지고 지금 쓰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래부터 노드레드는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해다가 쓰는 애니까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우분투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연을 윈도우에서 하긴 하는데 이 리눅스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원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런 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보자들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앱 인벤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폼별로 쭉 나온다, 그죠? 윈도우는 C# 인폼, 리눅스는 노드레드, 스마트폰은 앱 인벤터. 제일 좋은 거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 MQTT도 공짜, C# 인폼도 물론 이 C# 인폼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그 C# 인폼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개인분들 공부할 때 쓰라고 공짜로 자격을 주는 거지, 기업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그거를 쓸 경우에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짜라고 했던 말은 녹한다처럼 개인 자격으로 뭔가 영리를 취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막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데 쓰는 경우에만 공짜라는 거지, 내가 오늘 만든 이 앱을 누군가 친구한테다가 팔고 막 이러면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녹한다한테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이래도 되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가 갈 길 가시고, 괜히 녹한다 제가 괜찮다 했는데요 요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찾아보고 쓰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로라도 그렇고 전파법에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전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찾아보셔야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걸 써도 되냐 안 써야 되냐는 본인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처음에 C# 인폼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양한 언어를 개발 가능한데 그 중에 C샵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C샵이라는 언어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콘솔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리고 윈폼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콘솔 베이스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옛날에 도스 이런 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C커먼 화면에 텍스트만 가지고 뭔가 입력 출력을 하는 거를 콘솔이랍니다. 화면에 마우스 쓰지 않고 키보드만 가지고 타이핑해 가지고 글자와 키보드만 가지고 뭔가 제어하는 시스템 콘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윈폼은 마우스를 쓰는 거,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그림도 나오고 컬러로 되어 있고 글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좌표 공간이 있는 거를 윈폼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윈폼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서 계산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윈폼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설치하는 과정은 물론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방법만 알려드리고 설치는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 SSS님 2바로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강민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급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김희수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제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가지고 여기 선풍기를 켜놨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요 선풍기 소리하고 어떻게 잘 이게 조화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진 않나요? 제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괜찮습니까?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중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구글에 가셔가지고 구글에 딱 가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검색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요 다운로드라고 된 거 보이죠? 요 누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짜 커뮤니티 버전. 근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은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30일 정도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을 끼고,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 하시면 평생 공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 근데 이게 용량이 생각보다 커요. 다 설치하면 한 12에서 13기가 정도 될 거예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됐고, 제가 여기 참고 자료에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한다와 개발 환경을 똑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녹한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신 버전은 2022 버전이다. 2022 버전과 2019 버전의 사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가급적이면 2019 버전인 게 녹한다와 동일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2022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되긴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2019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켜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자, 이제 예제 1번 ESP32에서 MQTT로 전송하는 메시지를 C샵 윈폼 화면에 출력하고 C샵 윈폼에서 전송하는 MQTT로
전송하는 메시지를 ESP32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이거를 1번 예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 다음 윈폼 앱. 윈폼 앱인데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걸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윈폼 앱이라고 그냥 된 게 있고 윈폼 앱에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게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일단 있습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이그잼플 556-1 이렇게 하겠습니다. 556편의 1번 예제다라는 의미로.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C샵 인폼의 개발 환경이에요. 오늘 뭐 C샵 인폼 개발 환경 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냥 쓰실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C샵 인폼 오늘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녹한다가 어떻게 쟤를 다루는지 보고 나도 저거 한번 관심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녹한다의 C샵 인폼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거를 쭉 보면서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거 오늘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얘만 가지고 한 달 내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 있게 하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C샵 인폼을 다룰 줄 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깨알 지식에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C샵에서 C샵 윈폼으로 그 앱을 구현할 때 개발 환경에서 MQTT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ESP32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C샵에도 뭔가를 설치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M2 MQTT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누겟 패키지 관리. 이게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매니저하고 같은 거예요. 막 검색해가지고 설치했었던 그거 있잖아요. 걔랑 똑같은 겁니다. 찾아보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M2 MQTT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M2 MQTT 나오죠, 그죠? 요거 설치 누르시면 뭐 뜨는 거 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좀 기다리시면 설치가 됩니다. 아래쪽에 여기 아무 내용도 없으면 이제 설치가 다 된 거고요. 끄고. 근데 뭐 설치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설치만 됐고 그 설치된 거를 내 프로젝트의 코드로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드의 위치는 자,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그 디자인이죠.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좌측에 있는 게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까 하는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게 각 컴포넌트별의 속성값, 프로퍼티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요 번개 모양 누르면 각 컴포넌트의 이벤트 핸들러, 어떤 이벤트를 저기다가 갖다 붙일 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C샵은 이벤트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원인과 결과 방식으로 돌아가요. 뭔가 버튼을 갖다 놨으면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를 실행한다. 버튼을 누른다라는 어떤 사용자의 행위가 트리거가 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 원인과 결과, 이런 방식으로 항상 동작을 하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디자인 요 메인 폼에서 요걸 메인 폼이라 부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코드 보기 눌러서 이제 코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 C샵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내부 코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바로 냅다 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제가 저 M2 MQTT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어떤 창작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어떤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 놓은 거예요.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창작자가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뉴얼을 제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딱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그 놈이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 C샵에서 MQTT 사용하는 기본 코드. 이거 나중에 제가 업로드할 때 얘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 추가 두 줄 된 부분 요거 딱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유징 된 데 추가합니다. 이게 아두이노의 샵 인클루드, 라이브러리 인클루드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역으로 클래스 선언 두 줄 카피를 하셔가지고 전역 변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C샵 윈폼의 전역 변수 위치 여기다가 딱 때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QTT 브로커와 연결하는 부분 요만큼을 카피해 가지고 어딘가 붙여 넣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디다가 하느냐, 메인 폼 원인과 결과라고 했잖아요. 메인 폼이 로드가 됐을 때 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번개 모양 눌러 가지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 코드 값을 넣을 거냐 쭉 찾아보시면 디폴트 이벤트가 로드예요. 이 로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 코드에 로드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요것의 의미는 메인 폼이 실행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졌을 때, 로드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로드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화면에 딱 떴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가 요 안에 코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그게 C샵의 작동 방식이다.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코드를 요 안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브로커의 주소, 브로커의 주소는 그 ESP32가 사용하는 브로커 주소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서버와 이제 커넥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그냥 커넥트 됩니다. 제가 요 M2MQTT의 매뉴얼을 그냥 가지고 온 거니까 커넥터가 되는데 빨간 줄이 여기 끄이면 에러가 났다는 거거든요. 요 에러는 무슨 에러냐? 이거는 아두이노 쪽에 아두이노 코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제 했던 예제 중에 555-1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55-1번 기본적으로 송수신하는 예제였는데요. 오늘 일단 이 코드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아두이노의 셋업 쪽에 잘 보시면 데이터 수신할 때 데이터 수신하는 콜백 함수를 여기다가 등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콜백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저는 거꾸로 된 거예요.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의 그 호출될 함수가 요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매뉴얼에서 MQTT 이벤트 핸들러라고 된 부분 요만큼을 카피하셔가지고 자, 요 부분 밖에다가 딱 출력합니다. 그러면 빨간 줄이 없어진다, 그죠? 그럼 얘가 요거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메시지가 수신되면 처리되는 부분이 바로 저 지점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결을 했으면 끊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메인 폼 선택한 다음에 번개 모양 누르시고 폼 클로즈드라는 게 있어요. 요 이벤트는 요 트리거 신호는 언제 나오느냐? 메인 폼의 우측 상단에 X 모양을 누르거나 아니면 하여간 메인 폼이 강제 종료되는 겁니다. 메인 폼이 종료되었을 때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MQTT 브로커하고 서버하고 연결을 브로커하고 연결을 끊겠습니다. 디스커넥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 자체가 이거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이걸 안 하면 끊어진 요 C샵에서 저 끊어주는 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요. 내가 프로그램을 껐어요. 화면에는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컴퓨터 내부에 살아 있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폼을 껐을 때 쟤도 같이 꺼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만큼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해드리는 C샵
버전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메모는 해드리겠습니다. 녹한다가 지금 C샵 윈폼으로 보여주는 예시는 메인 폼이 실행될 때 서버와 연결되고 종료될 때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MQTT는 제가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불행하게도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중에 서버와 연결이 임시로 끊어진 상태라면 재접속하는 절차를 내부에 넣어야 한다. 근데 지금 재접속하는 거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재접속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아니,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투척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범준님도 반갑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코드는 재접속이라는 거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냥 만약에 근데 쓰다가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작동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면 다시 재접속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끊어진 거를 다시 재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규칙을 요 안에다가 녹여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자, ESP32에 이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이 코드를 일단 잡아 넣어 놓을게요. 어제 만들었던 코드고, 자, 그럼 이 코드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한다의 ESP32에 아웃풋이라는 토픽으로 얘가 뭔가를 발행합니다. 녹한다의 ESP32의 아웃풋이라는 토픽으로 뭔가를 발행한다. 그 다음 녹한다의 ESP32의 인풋이라는 토픽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보내면 얘가 받게 되는 거다. 그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C샵 인폼은 녹한다의 ESP32의 아웃풋이라는 저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놓으면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에 구독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를 해드렸다, 그죠?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 MQTT에서 subscribe를 할 때는 MQTT 브로커와 접속이 완료된 다음 해야 하고, 접속이 끊어졌다면 다시 해당 토픽으로 구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subscribe를 해야 돼. 녹한다의 채널도 subscribe를 좀 해주시고, MQTT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용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구독하는 함수가 무엇이냐? subscribe topic 여기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제 컴퓨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거 업로드 한다고 지금 컴퓨터가 힘들어하구나. 조금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자, 이제 올라갔죠, 프로그램. 올라갔고, 자, 시리얼 모니터 딱 열어두고 이제 이 상태로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C샵 쪽에서 구독 등록을 하는 함수 이름이 같다, 그죠? subscribe인데요. 자, 얘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2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구독 등록할 토픽이 들어갑니다. 토픽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QoS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가? 0, 1, 2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0이면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게 그렇게 보장이 안 되고,
2로 갈수록 뭔가 보장이 되는데 저도 그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어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0으로 해도 잘 작동이 되더라. 굳이 2로 안 하고 0으로 해도 잘 작동이 되더라. 근데 문제가 C샵에서 요 subscribe 함수가 문자열 배열하고 바이트 배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법, 이 만든 창작자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스트링 배열, my topic은 얘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돼요. 배열은 중괄호 가지고 그 엘리먼트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토픽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배열의 문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ESP32가 퍼블리시하는 요 토픽을 요런 식으로 구독 신청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네. 자, 요런 식으로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토픽은 문자열 배열로 만들 것. 그리고 여기 그 토픽 하나당 QoS 하나도 똑같은 길이로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바이트 배열 my QoS equal 0. 그러면 내가 구독할 토픽이 두 개라면 요거 하고 콤마 아웃풋 2 이렇게 쓰되 얘도 QoS가 그거에 맞게 한 개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요런 느낌으로 쓰라고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하게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my 토픽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my QoS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토픽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토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가 여기 주석을 해가지고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요거 콤마 자 토픽 1,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토픽 2 토픽 1 콤마 찍어가지고 콤마 쭉쭉쭉쭉쭉쭉 열거하면 되는데, 대신에 QoS 요것도 여기 있는 콤마 개수만큼 0이 0,0,0 해가지고 개수가 딱 맞춰줘야 되더라. 그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구독 신청이 지금 완료됐으니까 구독한 메시지가 요 메시지 수신부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겠다, 그죠? 인코딩 해가지고 메시지를 리시브하는 것까지 완료는 해놨습니다. 문자열 변수 안에 담아놨어요. 저거를 어딘가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리치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겠습니다. 자, 리치 텍스트 박스는 메모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요 안에다가 쭉 이렇게 집어넣고, 자, 글자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생성해 놓은 요 컴포넌트 이름이 리치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리치 텍스트 박스 1. 그러면 리치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컴포넌트가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그 녀석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면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는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유지를 하고 새롭게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요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 계획 문자를 하나 WN 엔터를 쳐라 이 말이에요. 계획 문자를 껴가지고 출력을 하겠다. 요 상태까지 해가지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SP32가 보낸 데이터를 C샵이 밖에서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MQTT로 ESP32 데이터를 C샵으로 넘기는 게 지금 된 겁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저 위에다가 버튼을 하나 딱 크다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ESP32로 메시지 전송이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전송. 그럼 얘는 ESP32가 방금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야, 버튼 누르고 이벤트 목록 보시면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디폴트로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디폴트로 돼 있는 이벤트는 그냥 해당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디폴트 이벤트가 바로 여기 튀어나옵니다. 버튼은 누르라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클릭을 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제가 이런 코드를 쓰겠습니다. C샵이 MQTT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면
저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ESP32로 전송하겠다. 그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 마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if 아까 전역 변수로 클라이언트 빼놨던 거 있죠, 그죠? 요 얘를 가지고 옵니다. 클라이언트에 is connected 불리안입니다. is connected가 true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발행하는 함수 여기 있습니다. 카피해와서 잡아놓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목이 토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픽이 ESP32가 구독하는 토픽이어야 되겠죠? 이 토픽으로 잡아 넣어주시고 문자열로 잡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인코딩이 돼 있는데요. 요 인코딩 된 요 안에 알맹이에 요 쌍따옴표 안에 내가 보낼 말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C샵 윈폼이다. 이렇게 하면 보이죠. 계획 문자도 껴가지고 아니다. 저기도 계획 문자가 있겠구나. 나는 C샵 윈폼이다.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 이거는 QoS고 요거는 리테인이라는 건데요. 요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붙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하고 펄스. 그럼 됐죠? 그럼 요 코드가 실행을 해보면 왜 자꾸 여기 뜨냐? 왜 자꾸 저쪽 화면에다 뜨는지 모르겠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왜 안 날아가지? 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앞에 N이 사라졌네요. 그죠? 녹한다. 다시. 토픽이 뭔가 잘못되었었다. 다시 해보죠. 자, 여기서 이걸 제가 누르면 자, 받았네요. 그죠? 요렇게. 나는 C샵 인폼이다. 그럼 C샵에서 보낸 거를 ESP32가 받았고 ESP32가 보낸 거를 C샵이 받았습니다. 양방향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완료가 됐죠. 그죠? SYH님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반갑습니다. 다 됐죠? 자, 방금 보신 게 예제 1번입니다. 요거를 한 세트 제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요건 어제 555-1번하고 같은 건데 똑같이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556-1번 기본적인 송수신 확인 예제. 그리고 C샵 인폼은 프로젝트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제가 그 메모장에 저장한다고 해서 C샵은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압축을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얘를 이제 카피를 해다가 쓸 겁니다. 저 이제 기본 예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예제 2번 ESP32에 LED를 15번 핀과 2번 핀에 하나씩 연결하고 C샵 윈폼에서 전송하는 명령에 의해서 온오프 되도록 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ESP32에 들어가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그 만들어 둔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순서가 LED부터 연결해야 되는데 LED는 이미 이 두 개를 여기 제가 꼽아놨고요. 꼽아놨고 자 15번 2번 요 붙어 있으니까요. 자, 요 그라운드만 딱 연결하면 되겠네. 됐네. 아니 너무 가까워가지고 조금 이게 두 개가 제어된다라는 느낌이 약간 약한 느낌이긴 한데. 자, 해보죠. 그러면 LED가 지금 여기 추가가 된 상황이니까 샵 define LED 1이 15번, LED 2가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LED가 연결이 됐다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핀 모드 해줘야 됩니다. 셋업으로 가셔서 위치 잘 모르겠다. 시리얼 비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핀 모드 15번 출력 2번 출력 LED 제어할 준비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ESP32의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이 요 콜백이라고 된 부분이었고 그럼 여기서 뭐를 수신했을 때 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C샵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프로토콜 아닌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면 되는데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한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숫자 두 개를 보냅니다. 숫자 두 개를 보내는데 첫 번째 숫자는 LED 번호고 두 번째 숫자는 LED가 켜졌냐 꺼졌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보내면 LED 1번을 오프해라. 앞에가 LED 번호, 뒤에가 0이면 끄고 1이면 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해보죠. 그럼 11이라고 보내면 LED 1번을 ON해라. 2빵이라고 보내면 LED 2번을 오프해라. 21이라고 보내면 LED 2번을 ON해라. 요런 명령 체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 간단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요 페이로드가 바이트 배열로 날라오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는 문자열로 주고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트 배열이니까 바이트 배열을 캐릭터처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얘를 캐릭터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는 LED의 넘버예요. LED의 넘버는 페이로드의 0번. 이렇게 쓸 수 있죠. 캐릭터로 날라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ED가 ON이냐 OFF냐. 커맨드를 하겠습니다. CMD는 페이로드의 1번. 그럼 이게 제가 10이라고 보냈으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맞나요? C샵 림폼에서 10을 전송 시 10이라는 문자열을 전송했을 때 여기가 1이 들어가고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얘가 0이 1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if LED 넘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가 자, 문자로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습니다. LED 번호가 1인 경우, 2인 경우. 그리고 LED 커맨드가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 경우에는 LED 1을 로우, 오프 하면 되고 요거는 하이, 온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만큼을 쓱쓱쓱쓱 여기다가도 가지고 가서 LED 2번을 로우로 하고 하이로 하면 된다. 그럼 C샵 쪽에서 저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다. 맞죠? 요 코드를 새로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C샵에 아이고 눈이 갑자기 아프다. 이그젠프 예제 많이 만들었다 그죠? 556-1번을 제가 카피를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C샵 예제는 한 3개 정도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다. 1대 N 제어도 해봐야 되겠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ESP32가 전송하는 메시지는 여기 아래쪽에 그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버튼을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버튼의 역할은 LED 1번을 켜는 걸로 할 거예요. LED 1번 켜기. 지연님 반갑습니다. LED 1번 켜기. 뭐냐. 이거는 LED 1번 끄기. 이거는 LED 2번 켜기. LED 2번 끄기. 이렇게 딱 상큼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눌렀을 때 LED 1번 켜기를 누르면 11이 보내지면 되죠. LED 1번을 켜는 거니까 11을 저 토픽으로 퍼블리시 하면 된다. 그리고 끄기는 똑같이 싹 가지고 와서 1빵을 퍼블리시 하면 되죠. 1빵. 간단한 겁니다. 얘는 21. 요거는 2빵. 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 두 개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C샵 쪽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ESP32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LED 1번 켜기를 뿅 눌러주면 얘가 켜진 게 확인이 됐고, 그죠? LED 1번 끄기를 뿅 눌러주면 꺼졌습니다. LED 1번 켜고 끈다.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LED 2번 켜기 됐죠? LED 1번 켜기, LED 1번 끄기, LED 2번 끄기. 요렇게 해가지고 C샵을 이용한 ESP32 LED 2개 제어하기 끝났습니다. 좀 후루루룩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자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이었습니다. LED 제어해보기. 자 그럼 이번에는 보드 3개를 동시에 한번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자 3번 예제. KW 채님 반갑습니다. ESP32 보드 3대를 준비해서 각각 15번 핀과 2번 핀에 LED를 한 개씩 연결하고 C샵 린폼에서 개별적으로 LED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시오. 명령어 체계는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근데 보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토픽을 서로 다르게 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드 같은 경우는 토픽을 리커넥터 안에 요 구독하는 토픽을 이렇게 하죠. 얘를 인풋 1, 2, 3 이렇게 아니다. 어제 했던 대로 이렇게 하죠. 첫 번째 거 요거 3개가 있는데 1번 보드는 요거 1호기 요걸로 해가지고 업로드하고, LED 제어하는 코드는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죠? 2호기는 요거, 3호기는 요거 해가지고 주석을 풀었다 했다 이래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1호기는 요 코드를 일단 업로드 해두죠. 3개 말고 그냥 2개만 합시다. 3개 하려니까 좀 귀찮다. 3개나 1개 아니고 2개 이상은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개수 늘려 나가는 거니까 1대 n 2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토픽하고 요 토픽하고 자 얘가 업로드 되는 동안에 저는 2호기에 LED를 연결하게. 이미 연결해놨네. 이미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그냥 3호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어제 제가 안 뽑고 그대로 연결해놨네요. 뭐냐? 오늘 속성만으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서 단단히 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커요. C샵, 노드레드, 앱 인벤터. 자, 빨리빨리 업로드 좀 됩시다. 자, 1호기 업로드 완료. 자, 2호기 업로드.
오케이. 좀 지루하시죠? 업로드 완료. 자, 이제 3호기. 신나는 망고님 반갑습니다. 아, 자, C샵도 프로젝트 카피를 해놔야 되겠네. 자, 예제 3번. 오늘 컴퓨터가 좀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작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됐네. 자, 이제 ESP32 쪽 준비는 다 됐고, C샵 쪽에서 요놈 보드 3개를 컨트롤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세대가 다 똑같은 메시지를 발행하는데 뒤에 번호만 다를 거니까 얘네들이 막 쏘면 하여간 여기다가 출력이 되긴 되겠다, 그죠? 그거는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그러면 얘를 좀 크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지? 한 줄로 그냥 쭉 할까? 아, 요거 괜찮겠네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 자, 그룹 한 김에 그룹 박스 이런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자, 그룹 박스, 자, 이게 1호기 ESP32 1호기 요 안에다가 탁 집어넣죠.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쓰면 되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2호기, 이건 3호기. 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깍깍 눌렀을 때 토픽이 달라지잖아요. 얘는 ESP1 인풋에다가 요 11 보내주면 되고, 얘는 1이라고 된 쪽으로 다 싹 보내주면 되는 거고, 요 약간 저 노가다성 작업이네요. 그리고 카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얘는 2번인 거에 11이라고 보내주면 되고, 인내심 있게 한번 작업해 봅시다. 이거는 잠시. 이거 왜 다 켜기 끄기 이렇게 돼 있네.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1빵. 이거 뭐가 꼬였네. 잠시만요. 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21, 얘는 2빵. 중간에 살짝 꼬였는데,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거는 토픽이 ESP3로 날아가면 되고, 11, 1빵, 21,
빵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럼 C샵 쪽 딱 돌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SP32 보드가 온라인이 돼 있으면 뭔가를 지금 막 보내고 있을 건데 아무도 날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씩 온라인 시켜 보겠습니다. 자, 1호기부터 얘가 인터넷 연결이 된다면 요만 날라온다 그죠? 그럼 1호기는 지금 연결된 거고, 자, 그다음 2호기. 자, 1번 해가지고 새로운 카운터가 날라오면 그 놈이 2호기겠죠? 아직 접속 안 된 것 같네. 또? 왜 접속 안 되지? 자, 다시. 이거 1번 새로 날라오죠, 그죠? 1번, 2번. 요거 2호기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3호기. 최원성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3호기. 누가 누구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식별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3개의 세트가 다다다닥 뜨는 거 보이죠? 4, 13, 34. 다다닥 다다닥 뜨죠? 세 놈 다 지금 온라인이 된 게, 확실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 LED 요놈 거 LED 1번 켜기 켜졌죠? 요놈 거 LED 1번 켜기. 얘가 2호기구나. 얘가 2, 3이네요. 1번, 2번, 3번. 얘 이제 켰다 그죠? 그럼 요거 3호기 1번 켜기 켜졌죠? 1호기 LED 2번 켜기 켜졌고, 요놈 2번 켜기 켜졌고, 요놈 2번 켜기. 그러면 1대 N 통신도 문제없죠, 그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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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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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짜잔,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예제 3번입니다. 따다단단. 자, 얘네들이 다 오프라인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날라오는 데이터가 없겠죠. 됐습니다. 자, 방금 오신 게 예제 3번이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죠. 556-3 보드 3개 동시 제어하기 됐고, 자, C샵도 저장하고. 그럼 4번 예제는 ESP32의 센서 값을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예제 2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거 ESP32 보드 한 개 있던 걸 베이스로 해서 ESP32 보드에 4번 핀에 온습도 센서 DHT11을 연결하고 측정 값을 MQTT로 C샵 윈폼으로 전송해서 화면에 출력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P32에서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물론 어제 했지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연결하는 핀 3개입니다. VCC라고 된 핀을 딱 잡아서 3V3에다가 꼽습니다. GND라고 된 핀을 딱 잡아서 GND에다가 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딱 잡아서 4번 핀에다가 꼽는 거예요.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 전원 연결. 빨간불 딱 들어오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온습도 센서도 있으니까 빨간불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애니까 아예 작동 표시등이 없는 그것도 있습니다. 센서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죠. 그럼 일단 이 코드를 2번 예제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습도 값을 측정하는 그 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그죠? 온습도 라이브러리는 이미 셋업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하고, 파일, 예제,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찾고 DHT 테스터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4개, 하나, 둘, 셋, 위에 있는 거 전역으로 된 거 4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권은 이거밖에 없죠. 어디 핀에 연결됐냐? 4번 핀에 연결했다. 나머지는 요 설정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음 셋업에 보시면 DHT begin 가지고 와서 내 코드 셋업에 넣는데, 위치 모르겠으면 시리얼 begin 다음에 잡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온도와 습도 측정하는 함수 납치해 가지고 오면 됩니다. 딱 가지고 와서 2초 간격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요런 의미 없는 메시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 값을 여기서 딱 측정을 해 가지고 얘를 CSV 형태로 넘기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CSV 포맷으로. CSV 포맷은 값과 값 사이에 구분자가, 스플리터가 콤마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 콤마, 습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 어제 했던 내용도 지금 다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내가 보낼 데이터는 마이 데이터는 온도 더하기 콤마 더하기 습도인데, 요렇게만 하면 이게 숫자니까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니까 스트링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문자열로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그러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CSV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페이로드의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딱 집어넣고 싶은데 이게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c_s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저기에 딱 맞는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트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초 간격으로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해서 CSV 형태로 만든 다음에 노칸다의 ESP32의 아웃풋이라는 토픽으로 저 데이터를 2초 간격으로 퍼블리시하는 예제가 만들어지겠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C샵도 2번 예제를 카피를 해서 1번 카피하면 되겠구나. 자, 1번을 카피해서 아니다. LED 제어하는 거 있어야 되니까. 그와 동시에 LED는 제어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2번 예제를 카피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업로드 되는 동안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샵 인폼 가지고 1시간 정도 했네요. 그러면 노드레드 가지고, 노드레드는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C샵 인폼을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예쁘게 출력되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 자, 이번 기회에 C샵에 흥미 생기시는 분들은 C샵도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쩌면 아두이노보다 C샵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자, 이제 연결됐고, 자, 요 C샵 한번 켜볼게요. 어쨌든 얘가 보내는 메시지 그대로 받는 거니까, 온도와 습도 값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C샵이 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는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리치 텍스트 박스에 이거는 출력하는 거는 테스트 하려고 출력했던 거고 얘를 지우고 제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죠. 레이블 하나, 텍스트 박스 하나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하나, 텍스트 박스 하나. 그리고 글자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하겠습니다. 36. 자, 그리고 요거는 온도가 출력될 공간이에요. 온도. 요 안에 요 하얀 칸 안에 뭔가가 출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 온도는 요 프로퍼티 창에서 지금 선택된 인컴포넌트의 다양한 그 속성 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read only라는 설정 값을 true로 하겠습니다. read only. 요 텍스트 박스는 키보드 가지고 뭔가 값을 입력하는 입력 창이에요. 근데 read only라는 것은 이제 출력으로만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 텍스트 얼라인 글자를 오른쪽으로 정렬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요 안에 여기 이제 온도가 출력이 될 거고, 자, 습도. 카피해가지고 여기 출력하죠. 그럼 지금 추가된 녀석의 이름이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박스 2. 기억을 하시고, 문제는 지금 데이터가 요 리시브 메시지가 CSV로 온다는 거죠. 얘가 온도, 콤마, 습도 이렇게 쭉 콤마를 기준으로 여기 문자열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콤마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개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함수를 C샵에서는 이미 제공을 해줍니다. 자, 스트링 배열로 해가지고 자 데이터 하겠습니다. 들어온 데이터는 리시브 메시지고 리시브 메시지에 점 찍어 보시면 스플리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플리트하는 문자가 콤마예요. 그러면 콤마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자열에서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잘랐으니까 큰 문자열을 잘랐으니까 작은 문자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 작은 문자열 여러 개를 배열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입니다. C샵은 특이하게도 자료형 뒤에 배열의 시그니처가 붙어요. 아두이노에서 C에서는 그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가 붙잖아요. C샵은 자료형 뒤에 대괄호가 붙으면 그게 배열이더라. 똑같습니다. 그거 다르고 사용하는 건 같아요.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가 배열이 됐으니까 일단 문제가 없으려면 얘가 배열의 개수가 반드시 2개여야 아무 문제 없이 딱 잘려진 거겠죠. 요거의 랭스가 반드시 2일 때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콤마를 기준으로 온도와 습도가 정확히 나뉘었다. 2개로 딱 쪼개졌다. 2개 이상으로 쪼개졌으면 그것도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온 거고 쪼갰는데 1개밖에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배열의 개수가 2라면 지금 제대로 된 거고 텍스트 박스 1에 들어가는 텍스트로 데이터에 쪼개진 거에 첫 번째 거 들어가고 뒤에 더하기 전미사 단위 도시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2번에는 배열에 1번이 들어가고 전미사 %를 붙이겠습니다. 요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C샵하고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문자열을 붙여라. 양쪽이 숫자면 숫자를 더해라. 문자열이면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온도, 습도. ESP32가 측정한 온습도 값을 날려서 C샵 인폼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LED 제어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LED 1번 켜기, LED 2번 켜기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띠용 띠용 됐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한 칸 더 집어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값이 계속 똑같은 게 날라오면 이게
값 ESP32가 보내준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아닌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지금 수신한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보죠. 수신 시간. 그럼 온도와 습도 값이 계속 똑같은 게 유지가 되는데 수신 시간이 바뀌어진다면 똑같은 온도와 습도 값이 날라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시 이게 지금 예제 4번이죠. 그럼 방금 텍스트 박스 3를 추가를 했고요. 얘는 ESP32가 보내주는 값이 아니고 요 C샵 쪽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 3는 간단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C샵에 dateTime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요거에 now 컴퓨터의 현재 C샵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의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바꿔주면 땡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보죠. 글자가 너무 크네요. 얘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한 20 정도로 조그만하게. 뭐 디자인은 일단 대충 하고. 자, 그럼 여기 뒤에 시간을 보시면 온도와 습도까지 똑같아도 시간이 계속 바뀌니까 지금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됐죠? 그리고 한 김에 아니다. 그냥 베이직한 예제로만 만들까?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넣으려면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 요까지가 예제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습도 센서 값 전송하기. 자, 그러면 5번 예제는 이거 두 개를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죠. 일단 5번의 목표는 자, 예제 4번에서 C샵 윈폼에서 ESP32에 달려있는 LED 두 개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C샵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수신한 온습도 값을 그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시오. 조금 더 화면을 예쁘게 꾸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C샵은 지금 보시게 될 예제를 마지막 예제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다음 노드레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C샵 쪽에서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알려면 ESP32에서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2초 간격으로 온습도 값을 전송해주는 거는 이대로 유지를 하고 토픽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떤 토픽을 쓰느냐? 지금 LED가 요 수신 한 대서 그게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수신 한 대서 아니다. 그게 아닐 수가 있구나. 2초 간격으로 보내는 요 데이터에 한 개 더 낀구면 되겠네요. CSV 데이터에 우리가 포맷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도, 습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LED 1의 상태, LED 2의 상태 요렇게 총 4개의 값을 동시에 CSV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LED 상태는 0이면 꺼짐, 1이면 켜짐 요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요런 코드를 쓸 거거든요. 디지털 리드 LED 1. 그럼 이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저 함수의 반환값이 부울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울리안이 꺼져 있으면 0이고 켜져 있으면 1이에요. 숫자로. 그거를 문자열로 바꾸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부울 LED1의 스테이트는 디지털 리드 LED1 LED2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뒤에 또 붙이는 거죠. 더하기 콤마 붙이고 스트링 LED1 스테이트 더하기 또 콤마 하나 붙이고 스트링 LED2 스테이트. 근데 얘는 캐릭터 한 개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독특한 처리를 하나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전송하게 되면 C샵 인폼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쪼갠 개수가 2일 때 반드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두 개가 더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일 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남은 두 개의 값은 일단 들어온 다음에 반영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코드를 ESP32에다가 투척하겠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LED 두 개의 상태를 2초 간격으로 읽어드려 가지고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온도와 습도 값하고 같이 실어 가지고 C샵한테 보내는 겁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빡세다.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네요. 노드레드는 엄청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폭풍같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C샵 인폼에 요거 2를 4라고 바꿨으니까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현 상황에서 그죠? 작동하는데 문제 없고 이제 대신에 요 쪼갠 거 데이터에 2번하고 3번이 새로 생겼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2번이 LED 1의 상태가 되는 거고 3번이 LED 2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LED가 켜져 있으면 켜진 버튼 쪽에다가 녹색 백그라운드를 주고 꺼져 있으면 꺼진 버튼 쪽에 빨간 색깔 백그라운드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버튼 1, 2, 3, 4 기억하시고 버튼 1, 2, 3, 4 만약에 데이터 2가 0이다. 아니다. 데이터 2가 1이다. 그럼 이게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튼 1에 C샵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백칼라 배경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켜진 쪽이니까 얘는 시스템 컬러의 원래 색깔이어야 되겠죠. 원래 기본 색깔이 시스템 컬러의 컨트롤입니다. 아까 봤던 그 회색깔 색깔. 그러니까 이건 색깔을 바꾸지 말라는 거고 꺼져 있으니까 버튼 2번 꺼져 있는 쪽 버튼을 컬러의 레드 빨간 컬러를 하겠다. 그럼 이거는 켜져 있다는 얘기니까 요쪽이 기본 색상이고 얘가 그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켜는 버튼이 녹색깔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겠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3번인 경우에 버튼 3번, 4번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요거만 봐도 지금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말은 지금 LED 두 개가 꺼져 있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러면 켜기 눌러놓으면 2초 뒤에 따닥 바뀌는 거 보이죠? 끄기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반영을 하려면 ESP32가 올리는 속도를 올리면 되겠죠. 지금 2초 간격으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뭐 500ms 간격으로 보내도록 하면 빠릿빠릿하게 이게 체크가 되는데 지금은 2초 간격으로 보내니까 좀 느리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내가 실제로 요 ESP32의 LED 전멸 상태를 확인 안 하더라도 ESP32가 보내주는 GPIO 상태를 찍어서 보내주는 걸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얘가 녹색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100% ESP32의 출력이 하이로 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같죠?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C샵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아이고. 아 맞다. 게이지 집어넣는다라고 했죠. 빠르게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수신 시간은 여기 두고. 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온도, 습도. 자, 요 C샵에 게이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저 프로젝트 누계 패키지 관리 그 다운 받는 데 있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A 게이지라고 칩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아요. 그리고 A 게이지에 V2라고 된 거를 설치를 합니다. A 게이지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메인 폼으로 딱 이제 가보시면 저 요 왼쪽에 제일 위에 A 게이지라고 된 게 추가가 될 거고 요 놈을 잡아다가 요로 데리고 옵니다. 아까 요런 바늘 모양으로 된 게 나오죠, 그죠? 얘를 두 개를 딱 두고 요 바늘 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온도의 범위는 뭐 이제 세세한 건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민 밸류 온도의 하한 값을 몇으로 할 거냐? 마이너스 10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값은 100도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100. 그리고 여기 눈금 간격은 스케일에 메이저 라인 메이저 스텝 밸류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를 예를 들어 10으로 하면 10 간격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나오고 5로 하면 5 간격으로 다다다다닥 나오고 그럼 10이 지금 좀 보기 괜찮은 것 같죠? 요거는 너무 촘촘하고 10으로 하겠습니다. 습도는 0에서부터 100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0 민 밸류 0 맥스 밸류 100 나오는 값은 똑같이 10 간격으로 출력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두 개에다가 밸류 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바늘을 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봤다 그죠? 밸류 쪽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A 게이지 1이고 A 게이지 2입니다. 이름이. 그럼 지금 아까 수신한 데이터에 요게 온도 값이고 요게 습도 값인데 중요한 거는 A 게이지의 밸류에 들어가야 되는 저 값이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문자열입니다. 숫자가 문자열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C샵에서 이제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간단합니다. A 게이지의 밸류가 들어갈 건데 요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빨간 줄 거입니다. 문자열을 왜 숫자에다가 집어넣었냐?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int 파즈 요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테저로 파즈 하겠다. 얘 소수점이 있구나. 그럼 플로트로 파즈 하면 되겠네요. 자, 플로트 파즈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플로트 자료형으로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타입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자, 측정한 온습도 값에 따라서 요렇게 니들이 움직이겠죠. 요정도 요정도 할 수 있으면 아주 재미난 예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부분부터 쭉 해가지고 요런 모양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C샵은 끝났고 노드레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 자료에 그리고 지금 C샵 인폼 가지고 막 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ESP8266 버전으로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녹한다에 C샵 인폼 시리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C샵 인폼 시리즈 104편부터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들이 쭉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노드레드 관련된 내용은 노칸다의 아두이노 280편부터 ESP8266 버전으로 만들어둔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오늘은 ESP32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윈도우에 노드레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리눅스에 설치하는 게 원래 제일 간단하겠지만 윈도우에서도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 설치하는 과정은 제가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윈도우에다가 설치하시면 저처럼 노드레드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드레드를 구동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 프롬프트 CMD를 딱 여시고 여기다가 노드 빼기 레드라고 치면 설치되어 있는 노드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짠 하고 켜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켜놓고 있는 이 까만 화면이 노드레드의 본체예요. 얘를 끄면 서버가 같이 꺼지는 겁니다. 얘는 요 최소화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안으로 싹 숨겨주시고, 자, 노드레드에 대한 기본 설명만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5번 노드레드를 윈도우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노드레드는 웹 브라우저에서 그 코딩을 한다. 내가 제어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에서 만드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하고 블록 코딩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노드레드의 작업 페이지는 http 127.0.0.1에 1880으로 접속한다. 요걸 그대로 이렇게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린다, 그죠? 이게 노드레드입니다. This is 노드레드. 자, 한숨 고르고 또 하도록 하죠. 그리고 노드레드의 최대 장점이 C샵은 아까 전에 노드레드에 뭔가 설치해야 쓸 수 있었잖아요. 노드레드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MQTT가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함으로 되어 있다.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노드레드 예제를 6번 예제 6에서 ESP32에 예제 6에서 ESP32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코드를 그대로 노드레드에서 활용하시오. 일단 ESP32가 퍼블리시하는 토픽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거를 노드레드 쪽에서 구독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받아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이 노드레드의 기본적인 그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죠? 노드레드는 그 함수 블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알려드리죠. 이거 이해만 하면 생각보다 노드레드가 재밌습니다. 다 네모난 이런 블럭으로 돼 있거든요. 각 블럭마다 뭔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라는 것은 호출되면 뭔가 작업을 하는 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뭔가 입력을 받아서 함수가 처리를 해서 출력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렉션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다. 그렇게 해놓고 요 블럭들을, 왼쪽에 있는 블럭들을 쭉 보면, 자, 얘네 두 개가 가장 기본을 이루는 블럭이에요. 얘는 잘 보시면 왼쪽에 없고 얘는 오른쪽이 없잖아요. 얘는 출력만 있는 거고 얘는 입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반대쪽 입력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얘는 뭘 담당하냐면, 여기 있는 조그마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누른 신호를 트리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뭔가를 뱉어냅니다. 그 뱉어내는 문자열은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안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문자열로 녹한다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그리고 배포하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해놓은 이 배치가
그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를 눌러야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얘를 누르면 여기 뭔가 출력이 된다, 그죠? 아, 요 디버그라는 것은 요쪽에서 튀어나온 결과를 얘가 받아가지고 디버그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디버그 콘솔은 우측 상단에 여러 개 탭 있는 것 중에 요 벌레 모양 누르시면 나오고, 누를 때마다 그 누른 신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게 요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디버그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노드레드에서 블럭과 블럭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 오브젝트는 메시지이고, 메시지.페이로드를 기본적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메시지.페이로드가 얘가 뱉어내는 데이터가 특별하지 않으면 메시지.페이로드라는 변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얘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메시지.페이로드를 출력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 메시지.페이로드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다. 일단 요 정도 느낌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노드레드에 관심이 빡 생겼다.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가 별도로 있어요. 요거는 NQTT만 한 거고,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가 한 30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1편부터 쭉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것은 저런 게 아니라 MQTT in 노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MQTT in 더블 클릭해 보시면 처음에 아무런 설정이 없을 건데요. 요 연필 모양 처음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연필 모양 요거를 딱 누르셔가지고 내가 접속할 브로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손댈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손댈 거 없고, ESP32 안에 들어있는 요 MQTT 브로커 주소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요 안에다가 투척하고 추가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요 안에다 지금 포트 번호도 1883 그대로거든요. 요렇게 해놓고 추가 누르시면 요 하고 이름 뭐 my MQT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누르시면 제가 해놓은 것처럼 요렇게 아마 등록이 될 거예요. 요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그러면 구독할 토픽이 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 말은 ESP32가 발행하는 토픽을 말하는 거겠죠. 얘를 카피해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MQTT in이라는 것은 노드레드 입장에서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럼 받는다라는 말은 구독 신청을 해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신청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의 결과를 디버그라고 된 데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ESP32가 퍼블리시 하는 게 여기 출력이 된다, 그죠? 아까 전에 흔들리니까 NAN 뜨네. C샵이 받던 거를 지금 노드레드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노드레드에서 받은 이 메시지를 그 어딘가에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면 되는데요. 잠시만. 이렇게 하면 노드레드가 너무 좀 단조로울 것 같긴 한데. 뭐 기본적인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데이터가 노드레드도 마찬가지지만 CSV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통으로 된 문자열입니다. 저기서 분리를 해내 가지고 숫자와 문자 숫자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노드레드에 잘 보시면 파서에 CSV라는 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요거 둘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낑굴 수가 있어요. 뭔가 부속품 낑구듯이.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바뀌었다, 그죠? 아까는 통으로 된 문자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요거를 노드레드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C의 아두이노 쪽의 구조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통으로 된 문자열이었는데 요걸 하나 끼움으로 해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로 바뀌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UI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노드레드에 UI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를 설치해야 한다. 대시보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요거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팔레트 관리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설치 가능한 노드 들어가신 다음에 대시보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노드레드 대시보드라고 정확히 된 거 있거든요. 요거를 요 버튼 눌러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한 즉시 아래쪽에 대시보드라고 된 요런 항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요 중에 C샵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텍스트라고 된 거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텍스트에 무슨 텍스트를 출력할 거냐면 여기다가 온도를 출력할 겁니다. 온도. 그럼 이 온도에 출력될 그 오브젝트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노드레드의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뱉어내는 값이 message.payload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message.payload 자체가 문자열일 수가 있어요. 요런 타입일 수가 있고 또 message.payload 안에 대입이 게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essage.payload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C 언어 가지고 제가 기준을 해보죠. 자, struct my struct 요 안에 지금 보면 이제 콜이라 돼 있거든요. 콜1이 자, 저 플로트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나? 11.2 콜2가 2.33 그 다음 int 콜3이 1 int 콜4가 1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mystruct라는 거 안에 멤버 변수가 이렇게 4개 들어있는 거고 요 mystruct가 message.payload 안에 대입이 돼 있는 거와 같습니다. 지금 약간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자체는 나중에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my message.payload 자체가 mystruct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멤버 변수 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mystruct.call1이라고 치면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C의 구조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mystruct가 얘니까 요거 .call1, column2, column3, column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message.payload가 문자열이나 숫자가 바로 들어가면 그게 value가 들어간 거고 구조체 같은 이런 오브젝트가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체가 들어갔을 때는 message.payload가 문자열이거나 숫자일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때는 message.payload. 뭐 요런 게 나온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온도가 message.payload. column1입니다. column1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뿅 해가지고 배포하기를 누르고 그리고 노드레드의 UI 페이지는 http 127.0.0.1에 :1880/UI로 접속한다. 여기 접속하시면 돼요. 요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 값이 화면에 나온다, 그죠? 그리고 단위 같은 거는 요 뒤에 요거를 코스웨어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요 중괄호 두 개가 값이 출력이 되는 공간이고 뒤에 도시 단위 같은 걸 붙이면 요 값 뒤에 요 문자열이 자동으로 달라붙는 구조를 가집니다. 요렇게 딱 하면 바로 요렇게 출력이 되죠. 간단하죠. 그리고 요 멘트를 좀 크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HTML 태그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약간 웹 프로그래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H1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묶으면 글자가 커진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습도도 한번 해보죠. 습도는 칼럼 2번이겠죠. 콜 2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만 빡 해주면 온도와 습도가 빠박. 근데 습도는 단위가 도시가 아니라 %죠. 짜잔. 온도와 습도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노드레드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노드레드는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127.0.0.1 이렇게 친 거는 서버하고 웹 브라우저가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들어갔던 거고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한번 알아내 볼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해 볼 겁니다. 그럼 IP 주소가 192.168.03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얘를 뭘 치고 들어가냐면 http 포트 번호가 1880이에요. 그리고 슬러시 UI. 저는 이 경로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치고 들어가 보죠. 여기 준비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켜놓지를 않았네. 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온도 올라가는 거 보여달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노드레드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코딩하는 환경하고 보여지는 화면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우리 저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웹 브라우저 없는 그 장치가 있나요? 전부 다 웹 브라우저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드레드는 앞에 C# 같은 경우는 윈도우 아니면 작동 안 돼요. 근데 이 노드레드는 그 플랫폼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다 돌아가는 아주 좋은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돌릴 수 있고 또 윈도우에서도 돌릴 수 있고 안드로이드 앱 폰에서도 돌릴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지금 IP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슬러시 콜론 1880의 UI. 잘못 쳤네. 192.168.03에 잠시만요. 자, 스마트폰에 온도와 습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됐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 컴퓨터에 내 PC가 서버입니다. 서버에서 ESP32가 엄연히 말하면 MQTT 데이터가 내 서버로 바로 온 건 아니죠. MQTT 서버가 외국에 있습니다. MQTT 서버. 얘가 외국에 있는 MQTT 브로커에다가 보내고 외국에 있는 MQTT 브로커가 내 서버로 보내고 그리고 내 스마트폰이 여기 접속해가지고 온도와 습도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ESP32가 MQTT 서버로 보내서 내 컴퓨터 서버가 받아서 여기로 보내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얘네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내 서버에다가 MQTT 서버를 설치를 해버리면 얘 없어도 돼요. 일단 그런 거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온도와 습도 값을 받는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LED 제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퍼블리시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아까는 MQTT in 노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MQTT out 노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구독하는 토픽으로 발행을 해주면 되겠죠. 요 토픽으로 뭔가를 날릴 거예요. 자, 브로커 선택해 주시고 요 토픽으로 발행한다.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보내주면 돼요. message.payload에다가 뭔가를 담아가지고 보내주면 그게 날라가가지고 그 LED가 제어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대시보드에 추가했던 그 중에 버튼이라고 된 거, 얘도 C샵하고 마찬가지로 누르라고 만드는 겁니다. 누르라고. 그럼 첫 번째 버튼은 LED 1 ON이고 아래쪽에 페이로드 있다, 그죠? 요 페이로드에다가 아까 우리가 약속하기로 LED 1번 켜는 거는 11이라고 보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그럼 얘는 11이라고 보내고
LED 1번 오프는 1빵이라고 보내고 페이로드에다가 값만 이렇게 실어 담으면 되는 겁니다. LED 2번 온은 21이라고 보내고 얘는 2빵이라고 보내는 겁니다. 쭉 달아줍니다. 포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성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지금 LED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상태예요. 켜져 있는 이 상태에서 LED 1번 오프, LED 2번 오프. 꺼졌다 그죠? LED 1번 온, LED 2번 온.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MQTT라는 것은 멀티 클라이언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켜놓고 있는 얘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예요. MQTT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C샵으로 만들어 놨던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얘를 제가 실행 파일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도 MQTT 하나의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레드에서 얘가 돌아가냐, C샵에서 돌아가냐, 그 서버 입장, MQTT 서버 입장에서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보내주기만 보내주는 거니까. MQTT는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단말은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샵으로 만드나, 노드레드로 만드나, 지금 보시면 얘가 만약에 LED ON을 눌렀다. 그럼 지금 C샵 쪽에 LED ON이라, 켜짐 상태로 바뀌겠죠? 노드레드 쪽에서 LED 2번을 켰다. 그러면 C샵 쪽에서도 켜진 걸로 딱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눌러가지고 꺼도 되고, 얘가 눌러가지고 켜도 되고, 플랫폼의 제약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얘가, C샵으로 만든 얘가 여러 개 켜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가 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개 이렇게 켜져 있어도 한 놈이 켜면 다 똑같이 반영이 되겠죠. 한 놈이 끄면 다 똑같이 반영이 되고. 그렇다면 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얘를 부산의 모니터에 하나 띄우고, 서울의 모니터에 하나 띄우고, 경기도에 하나 띄우고, 같은 컴퓨터 안에 여러 개 띄워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1대1 통신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됐다 그죠? 그럼 요렇게 세 개 딱 띄워놓고 노드레드 쪽에서 딱 끄면 오프 다 똑같이 따다다닥 바뀌는 거 보이죠? 이게 일단 MQTT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됐죠? 그럼 지금 남은 게 물 좀 먹고 하자. 근데 노드레드에서는요, 요 버튼보다는 스위치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요 보면 스위치라고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페이로드가 트루펄스밖에 안 보내주는구나. 요거는 조금 그 전문적인 어떤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현재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까 message.payload COL 컬럼 1, 얘가 컬럼 2. 그럼 컬럼 3하고 컬럼 4가 0이면 꺼짐이고 1이면 켜짐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요 컬럼 3에다가 LED 1 상태 이렇게 하고, LED 2의 상태에 컬럼 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0이면 꺼져 있다는 거고 1이면 켜져 있다는 건데, 얘를 문자로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0이면 꺼짐, 1이면 켜짐. 그럴 때 또 쓰는 게, 이거 연결 일단 끊고 체인지 체인지가 아니고
저 두 개를 조합을 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먼저 아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할까? 쉽게 가는 방법이 쉬우면서 복잡한 방법. 요 배치가 쉬우면서 코드가 복잡한 방법이 있고 그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 노드는 C 언어의 스위치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노드예요. 들어가 보시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페이로드의 payload의 대상이 뭐냐? 컬럼 3번입니다. LED 1번의 그 상태가 0인 경우가 있고 추가해가지고 1인 경우가 있더라. 문자열로. 그러면 얘가 갈림길이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위에가 0이고 아래쪽이 1입니다. 그럼 이제 체인지 노드라는 걸 가지고 와요. 얘는 메시지.페이로드에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0이면 꺼짐, 얘 아래쪽은 켜짐. 이렇게 각각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0이면 위로 가고 메시지.페이로드에 꺼짐이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고 1이면 아래쪽으로 가면서 켜짐이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메시지.페이로드에 COL3을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메시지.페이로드라는 값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꺼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요거는 노드레드를 사용하는 테크닉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그냥 예시 코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뜯어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컬럼 4가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0 또는 1이 배출이 되는데 얘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0이면 꺼짐, 1이면 켜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페이로드 코드 한 줄 안 적고 지금 뭔가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노드레드가 특징이 그거라고 보면 돼요. 코딩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블록 간의 그 연결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현을 한다. 그럼 LED 1번하고 LED 2번을 켰다면 켜짐으로 바뀌고 LED 1번 끄고 LED 2번을 껐다면 꺼짐으로 바뀐다. 잘 작동되는 거 확인된다, 그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대로 해가지고 예제 6번으로 5번도 저장 안 했구나. 5번 저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지? 4번, 5번, 6번이 다 예제가 같네요. 아까 뭐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럼 노드레드 코드를 제가 배포하는 코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요 전체를 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기 하게 되면 요런 알 수 없는 그 문자열로 저장이 돼요. 요거를 제가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556-6번 노드레드 코드. 그럼 제가 이거 블로그에 올려두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게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 전체를 컨트롤 C 전체를 카피하신 다음에 가져오기 누르시고 요 안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 카피 누르시면 제가 한 게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ESP32에 코드 집어넣고 노드레드에 저거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한수님 반갑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노드레드에서 또 재밌는 게 있죠. 왜 이렇게 폭이 왜 이렇게 좁지? 자, 게이지 가지고 결과만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도와 습도 값이 여기 텍스트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게이지라고 된 대시보드 요소를 여기다가 딱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온도,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애는 데이터는 메시지.페이로드의 칼럼 1, 아까 온도 값이었잖아요, 그죠? 단위는 도시고 온도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아까 C샵 했던 것처럼 50까지 100까지 출력을 한다. 그리고 사이즈는 3 곱하기 3 조그만하게 하겠습니다. 습도
습도는 칼럼 2번이고 퍼센트고 0에서부터 100까지다. 딱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런 도넛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넛 그래프보다는 요 게이지보다는 요 도넛 모양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모양을 도넛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져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LED 1 ON 켜지고 LED 2 ON, LED 1 OFF, LED 2 OFF. 스마트폰 가지고 ESP32를 MQTT 가지고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노드레드도 쓰고 그렇습니다. 노드레드는 이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아, 재밌다. 그리고 노드레드를 지금 녹한다처럼 능수능란하게 쓰시려면요, 생각보다는 조금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뚝딱뚝딱 되는, 자동으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 하나하나 내 입맛대로 쓰려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노드레드 제가 보여드린 거 보고 뭔가 저거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노드레드를 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C샵은 안 해도 돼요. C샵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노드레드 이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점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노드레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잠깐 한손 돌리고 이제 앱 인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예제 할 거고, 예제 6이 아니었구나. 예제 5에서 그럼 얘도 예제 4에서네. 예제 4에서 ESP32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코드를 그대로 앱 인벤터에서 활용하시오. 그리고 앱 인벤터는 뭐냐면요, 적어드릴게요. 깨알지식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블록 코딩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무료 툴이다.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숨 고르고 바로 또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앱 인벤터 제가 접속을 좀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앱 인벤터. 어허. 됐네. 자, 구글에 앱 인벤터라고 치시면 요런 화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앱 인벤터는 아마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될 겁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등록해서 공짜로 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자, 일단 프로젝트 생성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크리에이트 앱 된 거 요거 딱 선택하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좌측 상단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 뭘로 하지? 이그젬플 556 언더바 7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 예제니까 오케이 누르면, 자, 근데 이거 지금 눈여겨보시면 아까 C샵하고 화면이 똑같습니다. 가운데 디자이너가 있고 좌측에
디자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 우측에 그 컴포넌트의 속성창, 프로퍼티 창이 있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블록스 있죠? 제 마우스 지금 보이나요? 우측 상단에 블록스 가보시면 요 안에서 블록을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뭔가 C샵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C샵을 하실 줄 아시면, C샵을 대략 할 수 있으면, C샵 윈폼을, C샵이든 옛날에 비주얼 베이직이든 비슷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앱 인벤터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MQTT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MQTT 앱은 어제 555편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썼다면, 오늘은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자, 앱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MQTT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앱 인벤터도 MQTT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앱 인벤터에서는 그것을 익스텐션을 추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익스텐션을 추가한다. 확장 어떤 도구를 추가를 하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쭉 가보시면, 저 참고 자료에 쭉 가보시면 제가 익스텐션 주소를 여기 남겨놨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작동 안 된다라고 해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냥 재미삼아 학습적인 용도로 쓰는데 아주 적절한 익스텐션입니다. 딱 들어가시면 랄랄랄랄라 하는 거 무시하시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여기 집 보이죠? 요거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아서 압축을 딱 푸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요런 상태가 됩니다. 요 안에 보시면 AIX 파일이 있거든요. AIX 파일, 저게 앱 인벤터의 익스텐션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요 좌측에 제일 하단에 익스텐션 누르시고 임포트 익스텐션 누릅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에 요 익스텐션 AIX 파일을 임포트 해주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익스텐션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됐죠? 요거를 잡아다가 디자이너에 투척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추가가 된 거 보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다음, 자, 브로커 주소는 요거죠, 그죠? 등록하시고, 잠시 이거 어떻게 하더라? 브로커와 연결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유저 인터페이스에 라벨 하나와 버튼 하나를 여기다가 투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크기를 C샵하고 뭔가 쓰는 게 똑같죠? 30으로 하면 조금 커지고, 30. 자, 여기는 현재 상태를 출력을 할 거예요. 접속 상태. 그리고 이 부분이 접속하기. 브로커와 접속하기. 자, 그럼 요거는 여기서 이제 코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일단 얘네들 두 개를 다, 자, 너비를 패런트 폼에 피팅 시키겠습니다. 가로로 넓게 하고 블록스로 가셔서, 자, 버튼 1, 레이블 1 방금 추가한 게 여기 나온다, 그죠? 그럼 버튼 1을 요 누런 색깔, 누리티티한 블럭들은 C샵에서 아까 말했던 이벤트 블럭이에요. 트리거입니다. 원인. 얘도 C샵과 똑같이 원인과 결과로 동작합니다. 그럼 쟤를 클릭했다면 뭐 할래를 요 안에다가 던져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MQTT 브로커와 접속을 할 거니까 여기 MQTT 블럭 들어가셔서 커넥트 블럭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린 세션 부분에는 그냥 로직에 true라고 된 거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버튼을 누르면 MQTT 브로커 주소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접속을 하겠다.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MQTT 블럭을 딱 가보시면 Connection State Changed라는 이 블럭이 있어요. 요거는 언제 호출되냐면 지금 그 접속 상태가 바뀔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Disconnect, Connecting, Connected. Disconnect는 연결 안 됐다는 말이고, Connecting은 연결 중이라는 말이고, Connected는 연결이 완료됐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State 스트링이 여기 New 잠시 이거 뭐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New State가 요 New State라고 된 거 갖다 대보시면 get 나오거든요. New State가 State Connected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지금 연결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레이블 1에다가 set 텍스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set 텍스트 어떤 글자를 저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출력될 말은 state string 요거는 문자로 출력하는 겁니다. disconnect, connecting, connected. 그럼 그거 요 레이블 1에 뜨는 걸 보면 저 접속 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죠?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한번 테스트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Connect AI Companion이라고 누릅니다. 그럼 여기 6개의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앱 인벤터가 돌아가고 있는 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은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LTE에 와이파이에 연결 안 돼 있고 이 컴퓨터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하고 저 앱 인벤터 방금 그 개발 툴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그때 앱스토어로 가셔가지고 요 벌집 모양으로 된 얘를 다운받습니다.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I 컴패니언이라고 된 거 요거를 딱 실행을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켰더니 업데이트를 좀 하네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좀 뭐가 예외가 있네요. 잠깐만요. 좀 기다리면 여기 6개의 문자를 쓰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 쓰느냐?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NN, DD, QX. 그 다음에 요 노란 색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컴퓨터에도 바로 반응이 올 거예요. 요렇게 업로드하고 있다. 잠시 기다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여기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접속하기 누르면 Connecting, Connected 나오죠? Connected라는 말은 이제 요 스마트폰이 외국에 있는 그 브로커하고 접속이 완료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구독을 하거나 발행을 하거나 하면 ESP32가 제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빡빡 들지 않습니까? 제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죠. 제어하는 것부터. 자, 버튼을 아까 했던 대로 4개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면은 간단하게 가죠. 요렇게 4개 해가지고 자, 얘가 4개 다 저 너비를 필 페런트 하면 그 스마트폰 너비에 맞게 딱 붙는 거예요. 채널 온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LED 1 온, LED 1 오프, LED 2 온, LED 2 오프. 글자가 너무 작네. 됐죠? 그럼 얘가 순서대로 버튼 2번, 3번, 4번, 5번이죠? 가서 자,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아까 C샵과 마찬가지로 브로커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발행한다. 이게 기본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컨트롤에 가보시면 조건문 블럭이 있어요. if 블럭. if 요 MQTT 쪽 가가지고 쭉 찾아보시면 is connected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딱 붙여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MQTT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 보시면 퍼블리시라는 블럭 보이죠? 퍼블리시 하겠다, 발행을 하겠다 이 말이죠. 얘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CHH님께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준장으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또 스타가 또 한 분 탄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딱 붙이고 토픽하고 메시지, 토픽하고 페이로드 딱 보인다, 그죠? 그럼 토픽이 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앱 인벤터 사용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조건문, 반복문 관련된 거는 컨트롤 요 안에 들어있고 문자열 관련된 거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딱 누르시고 여기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 문자열 입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제가 ESP32가 구독하는 토픽으로 발행을 해주면 되겠죠? 어렵다. 어렵다. 그럼 요 토픽으로 LED 1번을 켠다는 것은 11 보내주기로 돼 있었죠? 요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카피해서 자, 버튼 3번은 LED 1번을 끄는 거니까 1방이라고 보내주면 되고, 자, 버튼 4번은 21이라고 보내주면 되고, 5번은 2방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요 자체 4개의 버튼 가지고 ESP32에 LED를 제어할 수 있는가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앱 인벤터에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수정 사항이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LED 1번을 ON 눌렀다. 그 전에 접속부터 해야 되죠, 그죠? 접속을 하고 커넥티드 된 다음에 LED 1번 ON 켜졌죠? LED 2번 ON 켜졌죠? LED 2번 OFF, LED 1번 OFF. 그러면 내가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ESP32를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내 스마트폰에서 구독 등록을 해가지고 온습도 값을 한번 받아와 보겠습니다. 근데 구독 등록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구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튼 1을 눌렀을 때 커넥트 하라는 거는 접속을 하라는 거지 저게 접속이 완료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기서부터 접속이 시작이 돼가지고 접속이 완료된 지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커넥션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테이트 커넥티드가 뉴 스테이트하고 같을 때 커넥트가 완료된 겁니다. 그럼 요 조건문 블럭을 커넥션 스테이트 체인지 안에 붙여가지고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로직에 이거 아니고, 자, 이꼬르 기호 보이죠? 이거 이꼴 기호 가지고 와서 요거하고 같으면 커넥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커넥션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딱 됐는데 커넥션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커넥티드가 되었다. 접속이 완료가 된 거고, 요 안에서 요 MQTT 블럭에 subscribe 블럭을 호출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여기 토픽하고 QoS하고 붙이는데 QoS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0을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 0이어도 잘 됩니다. 그러면 얘가 구독하는 토픽이 뭐냐면 ESP32가 발행하는 토픽이면 되겠죠. 요 토픽을 얘가 구독 신청을 한다. 그러면 구독 신청한 메시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요 이벤트 블록으로 지금 들어올 거예요. 아까 C샵하고 똑같다, 그죠? 구독 신청을 해놨더니 ESP32에 콜백하고 C샵에 아까 메시지 수신부하고 앱 인벤터의 메시지 수신부하고 아이고 발음이 잘 안된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메시지라고 된 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수신할 메시지가 들어올 거거든요. 요거를 일단 레이블만 하나 더 여기 요 사이에다가 딱 추가해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20 사이즈로 CSV로 날리니까 CSV로 들어오겠다, 그죠? 레이블 2에 set text
여기다가 땅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접속 딱 하고 텍스트 2가 저 바뀐 거 보이죠? 온도와 습도와 00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아까 C샵에서 했듯이 저 문자열을 그 앱 인벤터에서 쪼개 가지고 데이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 메시지 리시브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요 로우 데이터는 일단 요 떼고 그럼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텍스트 쪽으로 가가지고요. 잘 보시면 아까 C샵의 스플리트 블럭이 여기도 있습니다. 스플리트 보이죠? 그럼 대상이 되는 게 메시지고 스플리터 구분자를 아래쪽에 적는데 콤마가 구분자니까 요 콤마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얘를 붙이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문자열로 출력이 되던 게 앞뒤로 대괄호로 묶이고 중간에 콤마가 찍히는 거 보인다. 그죠? 요거 앱 인벤터에서 리스트라고 부르는 배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온도는 지금 이 쪼개진 배열의 제일 첫 번째고 습도는 두 번째, LED 1번의 상태는 세 번째, LED 2번의 상태는 네 번째 배열방에 딱딱딱딱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배열의 사용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앱 인벤터에서는 배열을 리스트라고 부르고 요 리스트라고 된 거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스플리트라고 된 거는 단 한 번만 호출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지역 변수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베리어블에 요 로컬 밸류에 my dat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앱 인벤터에 능수능란해져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들어온 CSV를 콤마로 쪼개가지고 스플리트 한 그 결과를 여기 있는 my data라는 변수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 블럭 안에서는 my data라는 이 get 블럭을 호출하게 되면 얘를 호출하는 거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호출할 수는 없으니까 쪼개는 작업을 계속하면 그거 손해잖아요. 그죠? 한번 쪼개놨고 그 쪼갠 거를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변수를 불러다가 쓰는 방식을 지금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 my data라고 된 거 요거는 배열이고 리스트에 인덱스로서 아이템을 셀렉트한다. 여기다가 요 리스트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인덱스가 붙는데요. 배열하고 같아요. 얘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인데 중요한 것은 앱 인벤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앱 인벤터는 배열의 인덱스로 접근할 때 1부터 출발한다. 모든 랭귀지는 다 제로 인덱스예요. 0부터 출발하는데 앱 인벤터는 1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 온도가 1이고 1을 레이블 2에다가 출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칸은 온도가 출력이 되는 칸이 되겠죠. 온도 이렇게 칸을 질러 놓고 그러면 온도를 기준으로 접두사 전미사가 붙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온도만 출력이 될 것이고 텍스트에 가보시면 join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앞뒤로 접두사 전미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기어 모양 누르시면 내가 붙일 문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3개로 하고 얘를 가운데 낑구면 앞에 접두사, 뒤에 전미사 붙일 수가 있겠죠. 어렵죠? 자, 그럼 앞에 접두사는 온도, 콜론 이렇게 하고 전미사는 단위, 도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온도를 출력하는 어떤 거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습도는 레이블 3 딱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습도를 딱 띄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이 카피를 딱 해서 레이블 3에다가는 아이템 2번이면서 습도 퍼센트 요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한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자, 브로커와 접속하기 누르면 온도와 습도 값이 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 보인다, 그죠? 아, 앱 인벤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인데요. 그거는 C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1번이 켜져 있으면 켜는 버튼에 녹색 백그라운드를 적용하고, 꺼져 있으면 꺼져 있는 데다가 빨간색 백그라운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블럭이 요거 3번이 LED 1번의 상태, 4번이 LED 2번의 상태인데 0이 들어있을 0하고 1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을 걸면 되겠죠. 자, if 요 기어 누르면 else if도 붙일 수 있습니다. if else 구조로 가죠. if else 구조로. 제가 만약에 요 안에 LED 1번의 상태가 문자열로 0이라면 꺼져 있다는 거고, 아니면 켜져 있다는 거니까, 그죠? then이면 참인 거고, else면 그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게 LED 1번이 버튼 1이고 얘가 버튼이고 버튼 3이니까 버튼 3번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꺼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버튼 2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세팅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버튼 2번하고 버튼 3번하고 그럼 각각 색깔이 뭐가 되면 될 것이냐, 요 컬러라고 된 부분에 가면 또 컬러가 나온다, 그죠? 그럼 얘는 버튼 3번은 빨간색이고 버튼 2번은 기본 색깔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 회색이니까 요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켜져 있으면 버튼 2번이 녹색이고 3번이 회색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를 그대로 또 카피를 해가지고 딱 붙이고 얘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고 4번 5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4번 5번.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하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LED 두 개의 상태가 요 빨간불이 지금 딱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두고 꺼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on 바뀌었죠? 녹색으로. LED 2번 on 녹색으로 바뀌면서 실제로도 켜졌죠. 2초 간격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빠릿빠릿하게 하려면 얘가 보내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오프 빨간불, on 녹색불. 됐죠? 오프 그와 동시에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24.3도에 습도 68%. 그럼 온도를 한번 좀 올려볼까요? 자, 지금 24.3인데 제가 손으로 딱 감쌌습니다. 24, 24.5.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25도. 잘 작동되고 있죠? 다 됐습니다. 약간 좀 급하게 오늘 하기는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린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좀 생각이 드는데,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여기 노칸다의 아두이노 311편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앱 인벤터는 제가 이 프로젝트 자체를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세이브 뭘로 해야 되지? 익스포트. 됐다. 그럼 제가 요 아래쪽에 AIA 파일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 파일, example 556 7.aia 파일. 아까 AIX가 익스텐션 파일이고, 요거는
앱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얘를 자 새로운 프로젝트 신규로 딱 생성하신 다음에 생성할 필요 없겠구나. 프로젝트 import project.aia from my computer라고 된 거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aia 파일을 더블 클릭을 딱 하시고 OK 누르시면 제 프로젝트가 옮겨질 거예요. 그대로 옮겨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앱 인벤터 얘를 켠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지금 구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AI 컴패니언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빌드 누르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APK 요거를 선택하시면 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로 앱을 굽습니다. 앱을 구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여기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에서 AI 컴패니언으로 작업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그 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최종적으로 그 앱을 만들 때는 빌드를 하게 되면 APK 파일이 생성되고, 이것은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는 것이다. 요 APK 파일을 친구한테 전송해가지고 설치하면 친구도 이제 똑같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AI 컴패니언은 그냥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게 다 됐다,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저 QR 코드를 바코드 리더 가지고 찍어도 되고요. 저 AI 컴패니언 딱 켜시면 스캔 QR 코드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딱 눌러가지고 QR 코드 찍는 거 가지고 찍어도 돼요. 얘를 딱 해가지고 얘를 찍습니다. 이 QR 코드를 찍어요.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요런 파일들은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에 그렇게 쉽게 설치는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낸 게 확실히 맞다면 뭐 권한 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막 설치 안 되죠, 그죠? 요런 거 뭐 어떻게 설정을 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설치를 하냐? 잠시만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어차피 안드로이드 버전이 너무 떨어지는 스마트폰이라서 그 보는 화면이 다를 거거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 한 번만 허용. 이거 하면 되구나.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하시겠습니까? 하고 설치 누르면 이그젠플 556 언더바 7이 이 스마트폰에 지금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열기 하면 여기부터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저 테스트 환경이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내 폰에 설치가 된 거예요. 작동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치를 했으니까 아이콘이 있겠죠. 여기 요거 누르면 요 놈이 실행이 되는 것이다. 다시 전부 다 끄고 요거 누르면 설치해 놓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앱 인벤터 저 켜든 끄든 상관없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요 상태로 나의 ESP32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딱 될 것 같네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는데요.
다들 뭐 오늘 제가 너무 그 급하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어떤 내용이 되었나요? 자, 질문 있으면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해야 될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보냐면요. 구체적이진 않은데 제가 목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번 웹 소켓 서버 예제를 해본다. 웹 서버인데 웹 소켓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2번 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질문하십시오. 지금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웹소켓 예제. 블루투스 통신. ESP32는 ESP8266하고 다르게 블루투스가 내장이 돼 있어요. 블루투스 통신 해보기. ESP MQTT 사용하다가 아두이노를 리셋하고 싶다고요? MQTT 서버하고 재접속을 하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요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게 와이파이가 완전 끊어진 건가요? 그거는 여기 별도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만약 와이파이 연결이 해제되었다면 다시 연결하겠다. 근데 지금 그 코드는 여기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 요 ESP32하고 8266 대부분의 예제가요. 그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해제됐을 때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는 예제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P32에 잘 찾아보면 제가 거기까지 일단 작동은 안 시켜봤는데요. 오토 커넥트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오토 커넥트. 요거 설정을 어떻게 해놓으면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자기가 그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공유기에 계속 재접속을 시도하는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저도 면밀하게 테스트는 못 해봐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내용이 없네요. 아마 그냥 ESP32를 리셋하는 거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ESP의 리스타트. 요거 호출 빡 하면 ESP32가 꺼졌다 켜집니다. 아두이노 메가의 ESP01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한 줄 썼던 것처럼 와이파이랑 연결이 해제되면 재접속을 하겠다라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언젠가 메모해 뒀다가 그것도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MQTT 뿐만 아니라 ESP32든 ESP8266이든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그거를 복구시킬 건가. 그 주제도 제가 메모해 둔 게 있긴 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는 요거를 해보든지 뭘 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메모만 해두고 다음 주는 제가 그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제 블로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왠지 모르게 좀 고단합니다. 힘이 붙여가지고 이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호흡도 딸리고 되게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자.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난 상황인데요. 원래 제가 11시 15분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났는데
별다른 질문이 없다면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칸다의 아두이노 556편 노칸다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뭐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노칸다 채널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어야 뭐가 생기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영상도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200 내지 300입니다.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오늘의 이 노칸다의 열정이 아무리 많아봐야 3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제 채널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수익 가지고 채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대로 노칸다 채널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런 응원을 좀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린다, 요런 말씀을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저놈 저거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잘 벌어먹고 있구나, 요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매번 끝날 때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채널은 항상 가난한 채널이라는 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른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을 들어가든지 아무 영상이든지 들어가 보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가 됩니다.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통행세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노칸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 시드머니가 확보되는 방식이니까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오픈톡방 만들어 뒀습니다. 채팅하는 데 만들어 뒀으니까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딱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들어오셔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자기소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오신 다음에 보고만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따가 그냥 가셔도 되고, 대신에 저로 하여금 누가 봐도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저한테 있습니다. 규정 그런 거 없어요. 규칙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녹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행위만 안 한다면 뭐 자유롭게 그냥 채팅하시고, 뭐 채팅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보셔도 되고, 그러면 되니까요.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녹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방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또 성실하게 또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